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 손이 멈추면 나는 굶어야 해. 제발 저를 숨겨주시오. 살려주시오. 들어오세요. 빨리요. 정조 12년 3월 박서방이 백성들의 곡식을 훔쳤소. 모두 기억하시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할게요. 이게 진실 조소. 진짜예요.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이란 뜻이에요. 진실 아름다운 글자구나 금이야. 네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다고? 천민주제!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걸어야 닿는 작은 마을 송정리에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고 홀로 남은 그녀는 글자 하나 모르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한 칸, 그마저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곳에서 그녀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와 큰 솥에 끓이고 양반댁과 부잣집에서 받아온 빨랫감을 하나하나 삶았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갈라지고 허리는 끊임없이 아팠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죠. 겨울이면 냉골에서 얼어붙은 빨래를 두들기며 손끝이 터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또약볕 아래서 빨래를 말리다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순덕의 옷은 누더기처럼 남루했고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짙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언제나 맑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눈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걸까? 누군가 석 달 전에 입었던 옷을 물어보면 순덕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파란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으셨어요. 날씨가 흐렸고 마당에 개나리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죠. 순덕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이든 어떤 날의 날씨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두 머릿속의 그림처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니, 그림보다 더 생생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살아 움직였죠. 어린 시절 순덕은 이 능력 때문에 오히려 놀림을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까먹은 일도 그녀는 또렷하게 기억했고 어른들의 거짓말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조리 기억하는 아이를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귀신이 씬 게 아닐까.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순덕은 들었고 그 말조차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배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법을. 모르는 척하고 잊은 척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법을.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기억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를 모르는 가난뱅이, 과부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순덕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 24년 봄이 한창이던 3월이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산을 뒤덮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관가의 포졸들이 몰려왔습니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곡식을 거둬들이고 항의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매질했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지고 젊은 아낙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식들 먹일 양식까지 빼앗지 마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굴며 사람들을 위협했죠. 순덕은 빨랫감을 안고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고을의 이방 박서방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살이 찐 얼굴, 기름진 피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는 백성들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들먹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옥 반지가 끼어 있었고 허리춤에는 값비싼 놀이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날의 광경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 목소리, 옷차림,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까지. 세금이 밀렸으니 당연히 걷어들이는 것이다. 감히 관가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순덕의 머릿속에 그 장면이 그림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 죽을 끓이고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 노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흰 수염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노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인의 상처는 심각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선명했고 다리는 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찢어진 헝겊으로 상처를 감싸고 귀한 소금물로 상처를 씻어냈습니다. 자신이 먹을 쌀로 끓인 미음을 조금씩 떠먹였습니다. 밤새도록 간호한 끝에 노인은 겨우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순덕을 보자 놀란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부인, 제발 저를 관계에 알리지 말아 주시오.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염려 마세요. 저는 다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석이라 하오. 30년간 이 고을관에서 서기로 일해왔소. 장부를 관리하고 세금을 기록하고 백성들의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 제 일이었소. 그런데 15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소. 박서방이 이방으로 부임한 뒤부터였소.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았소.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과 한양으로 올려보낸 세금의 액수가 달랐소.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소. 하지만 해가 갈수록 그 차이는 커졌소. 정석이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알아버렸소. 박서방이 15년간 백성들의 세금을 가로채왔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곡식을,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소. 옛 장부들을 몰래 베껴 쓰고 기록을 남기고. 하지만 들켰소. 박서방의 앞잡이들이 제 집을 습격했고 모든 증거를 불태워 버렸소. 저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보시다시피 이 지경이 되었소. 노인은
순덕의 손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잡았습니다. 부인, 제발 이 진실을 기억해 주시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악행을 멈춰야 하오. 순덕은 노인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약초로 찜질을 해주고 귀한 쌀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노인은 며칠간 그녀의 집에 숨어 지내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노인은 순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서방의 부정에 대한 모든 것을.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정조 10년 6월 보름날 박서방은 동촌 마을에서 쌀 50석을 거뒀소. 하지만 장부에는 25석만 기록했소. 나머지 25석은 사사로이 팔아치웠지. 그해 추석 무렵에는 서촌 박씨 집안에 논 30마지기를 강제로 사들였소. 시가의 3분의 1 값만 주고 말이오. 정조 11년에는 더 대담해졌소. 흉년이 들어 조정에서 구율미를 보내왔는데 박서방은 그 절반을 빼돌려 부호들에게 팔았소. 그 돈으로 한양에 기와집을 샀다는 소문이 돌았소. 순덕은 노인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동촌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서촌 박씨 댁의 기와 지붕, 구율미 자루에 적힌 관인까지. 어느 날 밤 노인이 물었습니다. 부인, 제가 하는 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기억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노인은 놀란 얼굴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글도 모르시면서 이 많은 날짜와 숫자들을 어떻게 기억하시오?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때로는 축복 같았지만 때로는 저주 같았습니다. 남들이 잊고 싶은 것들도 저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부인께 주신 재능이요. 부디 이 재능으로 백성들을 구해주시오. 제가 모은 증거는 모두 불탔지만 부인의 기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소. 순덕은 두려웠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노인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때가 올 것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소. 부인은 그저 그 진실을 가슴에 품고 계시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노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지만 여전히 몸을 숨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순덕에게 15년 치의 기록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수백 건의 거래, 수천 양의 금액,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정조 12년 8월 남촌에서 김씨성을 가진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박서방의 앞잡이들에게 노자돈을 빼앗겼소. 정조 13년 정월에는 북촌의 과부 3명이 땅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났소. 정조 14년 10월에는 순덕의 머릿속에는 마치 거대한 장부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그녀는 모든 것을 그림과 소리로 기억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떨림, 분노, 슬픔까지도. 하지만 순덕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과연 선물일까? 짐일까? 때로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에게 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울음소리가, 비명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순덕을 위로했습니다. 부인,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부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부인의 기억이 유일한 증거요. 유일한 희망이요. 언젠가 이 기억들이 세상을 바꿀 것이요. 여름이 깊어갈 무렵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노인이 순덕을 깨웠습니다. 부인, 저는 이제 떠나야겠소.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부인께 위험이 미칠 것이요. 순덕은 만류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으셨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의 앞잡이들이 저를 찾아 이 마을까지 올 것이요. 부인만이라도 안전해야 하오. 노인은 순덕의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부인, 명심하시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소. 비록 기록이 불타고 증인이 사라져도 진실만은 하늘이 기억하고 있어. 부인의 기억도 그와 같소. 하늘이 부인을 통해 이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빈 마당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자리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붓 한 자루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하겠소. 이 붓으로 언젠가 진실을 쓰시길. 순덕은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붓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마지막 부탁이자 순덕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빨래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정석이 노인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5년 치의 부정, 수백 건의 거래, 수천 양의 금액,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까지. 밤마다 순덕은 그 기억들과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선명한 기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서방에게 땅을 빼앗긴 노인의 울음소리,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비명, 구타당한 청년의 신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던 순덕에게 작은 빗줄기가 찾아왔습니다. 12살 난 소녀 금이었습니다. 금이는 순덕이 빨래하는 집의 주인 초의 진사 댁 외동딸이었습니다. 최 진사는 가난하지만 학문을 아는 선비였고 금이도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자문을 떼고 한시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다른 양반집 교수들과 달랐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고 순덕을 친어미처럼 따랐습니다. 가을 어느 날 금이가 순덕이 빨래하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순덕 아주머니, 제가 새로 배운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금이는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그 글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금이야, 이 글자가 무슨 뜻이니? 금이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진실진자예요. 이건 실실자고요. 진실이란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해요. 순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실.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순덕은 한 번에 외워버렸습니다. 그 후로 금이는 자주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빨래하는 순덕 곁에 앉아 글자를 가르쳐주고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순덕은 글을 쓸 수는 없었지만 금이가 가르쳐준 글자들의 모양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 금이가 추운 날씨에도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금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금이야. 금이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박서방이 우리 집 논을 빼앗으려 한대요. 세금을 못 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분명히 세금을 냈어요. 제가 그날을 기억해요. 7월 보름, 큰 비가 온 날이었어요. 순덕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기억이 스쳤습니다. 정석이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7월 박서방이 서촌 선비댁의 세금 납부 기록을 지워버렸다는 이야기를. 순덕은 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이야, 걱정하지 마. 아주머니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순덕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글도 모르는 천민 여자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금이는 순덕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왜 항상 고생만 하는 거예요? 순덕은 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금이야, 하늘은 다 보고 계신단다. 언젠가는 선이 이기고 악이 벌을 받는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순덕 자신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15년간 박서방은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여전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늘의 응보가 정말 있을까요? 그날 밤 순덕은 정석이 노인이 남긴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비록 글을 쓸 수는 없지만 그 붓을 만지작거리며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금이를 지켜야 한다. 이 착한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용기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서방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양반집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의 논이 그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박서방이 직접 최진사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진사, 자네는 지난 3년간의 세금을 내지 않았네. 관가의 장부에 기록이 없어. 당장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논을 압류하겠네. 최진사는 황당해하며 항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매년 빠짐없이 세금을 냈습니다. 영수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비웃었습니다. 영수증?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관가의 장부에 없으면 낸 것이 아니네. 최진사가 보관하던 영수증을 꺼내 보이자 박서방은 그것을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종이 조각이 무슨 증거가 되겠나? 장부에 없으면 낸 게 아니야. 이틀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논을 빼앗을 것이네. 금이는 그 광경을 문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순덕에게 달려왔습니다. 순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저 빨래하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이 정석이 노인을 숨겨주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밤 포졸들이 순덕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박서방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노인은 어디 있느냐? 역적을 숨겨준 죄로
너도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순덕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다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박서방은 순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정석이를 숨겨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포졸들은 순덕의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찢고 솥을 뒤엎고 벽을 허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석이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고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박서방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다. 증거가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 여자를 관가로 끌고 가라. 역적을 도운 죄로 곤장을 치고 귀양을 보낼 것이다. 그 순간 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순덕 아주머니는 아무 죄도 없어요. 박서방은 금이를 밀쳐냈습니다. 비켜라, 계집애야. 내 아비초에 진사도 곧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순덕은 포졸들에게 끌려 관하로 갔습니다. 추운 감옥에 갇혀 순덕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정석이 노인이 들려준 모든 이야기, 금이가 가르쳐준 글자들, 그리고 노인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박서방이 직접 신문관이 되어 위협했습니다. 네가 역적 정석이를 숨겨주었다는 것을 실토하라. 그렇지 않으면 곤장백대를 맞게 될 것이다. 순덕은 고개를 들어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다친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박서방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곤장을 맞고 귀양이라도 가거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방, 당신이야말로 15년간 백성들을 괴롭힌 진짜 역적 아닙니까? 관아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정조 12년 3월 열흘 당신은 동촌 김서방에게서 쌀 30석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15석만 기록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사로이 팔았죠. 박서방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네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5월 서촌 박씨 집안의 토지 30마지기를 강제로 사들이며 정가의 절반만 지불했습니다. 정조 13년 8월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 관가의 곡식 200석을 빼돌려 사적으로 팔았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조 14년 10월 남촌의 김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 당신의 앞잡이들에게 노자돈을 빼앗겼습니다. 정조 15년 정월 말을 이어가는 순덕을 보며 관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날짜, 금액, 장소, 사람 이름까지. 마치 장부를 읽듯이 막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헛소리다. 글도 모르는 계집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기억하느냐.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말한 내용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계속했습니다. 정조 16년 6월 북촌의 과부 3명이 땅을 빼앗기고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정조 17년 박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당장 입을 다물어. 하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 치의 기록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아 밖에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담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여자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그 해 우리 집 소를 빼앗아 간 것도 맞아. 저 날짜가 정확해. 한 백성이 외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논을 강제로 산 것도 그때가 맞아. 박서방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이것은 역적의 거짓 선동이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라.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군수가 도착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군수나리께서 행차하신다. 모두 엎드려라. 군수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홍군수였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관에 도착하자마자 소란스러운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박서방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수나리, 이 여자는 역적을 숨겨준 죄인입니다. 지금 엉터리 거짓말로 관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사옵니다. 홍 군수는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남루한 옷에 마른 몸, 하지만 눈만은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여인, 네가 한 말이 무엇이냐?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수나리, 소녀는 박서방이 15년간 저지른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홍 군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15년이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순덕은 깊은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소녀는 한 번 본 것, 한 번 들은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정석이 어르신께서 소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소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서방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수나리, 저 여자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글도 모르는 천민 계집의 헛소리를. 홍 군수가 손을 들어 박서방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내가 직접 들어보겠다. 그리고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정조 12년에 일부터 말해보거라.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정조 12년 3월 열흘. 그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박서방은 동촌 마을의 김성출에게서 쌀 30석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장부에는 15석만 기록했습니다. 김성출은 그날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항의했지만 포졸들에게 맞았습니다. 그해 5월 초파일 서촌 박씨 댁에 논 30 마지기가 강제로 팔렸습니다. 시간은 은 500냥이었으나 박서방은 200냥만 지불했습니다. 박씨 댁 주인 박종학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조 12년 8월 보름 한양에서 구휼미 300석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150석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부상들에게 팔아치웠습니다. 그 돈으로 박서방은 한양에 기와집을 샀습니다.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홍 군수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계속하거라. 정조 13년 정월 초하루 북촌의 과부이씨, 최씨, 정씨 세 사람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세금을 못 냈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박서방이
그 땅을 탐낸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한 아들이 있었고 최 씨는 딸 둘, 정 씨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조 13년 5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물 사용료를 강제로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관가가 아닌 박서방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정조 13년 8월 15일 남촌의 김응서라는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앞잡이들이 그를 역적으로 몰아 노자돈은 30냥을 빼앗았습니다. 김응서는 억울해하다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습니다. 1시간, 2시간. 끊임없이 날짜와 사건과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모두가 숨죽여 들었습니다. 홍 군수는 서기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당장 창고에서 정조 12년부터의 모든 장부를 가져오너라. 서기는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은 이제 핏기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군수나리, 저 여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어떻게 글도 모르는 계집이 그런 것들을. 홍 군수가 박서방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장부와 대조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박서방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기들이 무거운 장부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5년치의 기록이었습니다. 홍 군수는 정조 12년 장부를 펼쳤습니다. 3월 열흘자를 찾아보거라. 서기가 장부를 읽었습니다. 동촌 김성출, 쌀 15 성납부. 순덕이 말했습니다. 장부를 잘 보세요. 30이라는 글자가 지워지고 15라고 다시 쓴 흔적이 있을 겁니다. 홍 군수가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로 지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먹이 번진 자국, 다시 쓴 글자의 색이 약간 다른 것까지. 홍 군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른 날짜들도 확인하거라. 서기들이 황급히 장부를 뒤졌습니다. 5월 초파일 박시택. 맞습니다. 8월 보름 구율미.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순덕의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날짜, 금액, 이름까지. 심지어 날씨까지 기록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순덕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홍 군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순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군수나리, 소녀는 하늘이 주신 이 재능으로 정의를 세우고자 할 뿐입니다.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군수나리, 그것은 그 여자가 마술을 부린 것입니다. 귀신이 씬 것이. 홍 군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씬 것은 네가 아니냐 박서방. 15년간 백성들의 피땀을 빨아먹은 내 말이다. 관아 밖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순덕 누나 만세. 정의가 이겼다. 금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순덕 아주머니. 홍 군수는 박서방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박서방, 너는 파직이다. 그리고 네가 빼앗은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네 죄를 한양에 보고하겠다. 너는 귀양을 가게 될 것이다. 박서방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몰락을 슬퍼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파직되어 귀양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15년간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한양의 기와집, 논밭, 금은보화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귀양 수레에 실린 박서방은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기름진 얼굴은 해쓱해졌고 비단 두루마기 대신 남루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옥 반지도 놀이개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수레가 마을을 지나갈 때 백성들이 길 양옆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욕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는 수레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무엇을 했던가? 권력과 돈만 쫓았구나.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않았어. 그들의 눈물도 신음도 모두 외면했지. 어린 시절 나도 가난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돈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는 길가에 서 있는 순덕을 보았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습니다. 박서방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것은 돈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나. 이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한평생을 헛되이 보냈어. 박서방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금이가 순덕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사람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간 거야. 우리 모두는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단다.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박서방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으니까요. 홍 군수는 순덕을 불러 상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군수나리, 소녀는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홍 군수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이로다.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댁에 논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홍 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특별히 면천의 은전을 내리겠다. 이제 너는 양인이 되는 것이니라. 순덕은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군수나리. 하지만 소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후 순덕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집, 여전히 빨래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정당한 값을 치러주었습니다. 최진사는 논을 되찾은 뒤 순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덕, 우리 집에서 함께 살지 않겠소? 금이도 당신을 무척 따르니 말이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 집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대신 순덕은 금이와 더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이는 순덕에게 계속 글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글을 쓸 수는 없었지만 점점 더 많은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덕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무, 상추를 심었습니다. 금이가 씨앗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씨앗들은 정성껏 가꾸면 맛있는 채소가 될 거예요. 순덕은
씨앗을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구나.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름에는 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홍군수의 지시로 억울하게 빼앗긴 땅들이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북촌의 과부들도 땅을 되찾았고, 동촌의 김성출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덕 누나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진짜 고마워해야 할 분은 정석이 어르신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순덕의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금이와 함께 배추를 수확하며 순덕은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금이야.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배추가 되다니. 금이는 순덕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용기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세상을 바꿨잖아요. 순덕은 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이야, 아주머니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거지.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순덕은 따뜻한 방에 앉아 정석이 노인이 남긴 붓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글을 쓸 수는 없지만 이 붓은 순덕에게 큰 의미였습니다. 진실을 지키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금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겨울에는 뭘 할 거예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옛날 이야기 말이야. 그렇게 순덕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겨울 저녁이면 아이들이 순덕의 집에 모였습니다. 순덕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이야기, 하늘은 언제나 지켜본다는 이야기를. 아이들은 순덕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또 들려주세요. 순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또 오렴. 시간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이는 이제 22살의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학식도 깊어져 한양의 어느 선비와 혼담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금이는 여전히 순덕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이제 45살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고 주름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순덕과 금이는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복숭아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관아에서 박서방을 고발할 때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단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거라는 것을요. 순덕은 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이야, 넌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구나. 시집을 가도 이 아주머니를 잊지 말거라. 금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평생 아주머니를 잊을 수 없어요. 아주머니는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마을 아이들이 순덕의 집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순덕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순덕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라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순덕은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큰 집도 많은 재산도 없지만 진실을 지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니. 금이가 순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주머니, 행복하세요?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행복해. 우리는 작지만 행복하단다. 그것으로 충분해.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자신의 특별한 재능으로 정의를 세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정석이 어르신, 어디 계시든 편안하시길. 당신이 지키고자 한 진실, 제가 잘 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순덕은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모든 기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교훈이었고 희망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이야기였습니다. 순덕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이불을 펴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되겠지. 순덕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지만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진실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그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움직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